잔인왕과 정의왕이라는 상반된 별칭을 동시에 가진 페드로 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334년 8월 30일 부르고스의 산타 마리아 라 레알 데 라스 우엘가스 수도원에서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알폰소 11세와 포르투갈의 아폰수 4세의 딸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에게는 페르난도라는 형제가 있었으나 1332년에 태어나 1333년에 사망하여 사실상 독자였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는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후계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알폰소 11세는 아버지 산초 4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내부외부의 혼란을 겪는 나라를 재정비하고 나스르 왕조와 마린 왕조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레콩키스타를 계속 이끌었으나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1327년에 포르투갈 왕국과의 결혼 동맹을 위해 첫 번째 왕비 콘스탄사 마누엘을 폐위하고 마리아를 새 왕비로 맞이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고 정부인 레오노르 데 구즈만을 매우 아꼈으며 그녀와 10명의 사생아를 낳았다. 결국 마리아는 수녀원에 유폐되었고 페드로는 궁궐 밖으로 추방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편 레오노르 데 구즈만과의 자식들은 여러 영지를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아폰수 4세는 자신의 딸을 심하게 무시하는 알폰소 11세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1340년에 나스르 왕조의 타이파 아블하자즈 유수프가 마린 왕조의 술탄 아블하산 알리와 연합하여 타리파를 포위했을 때 알폰소 11세는 저항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군하며 포르투갈 왕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아폰수 4세는 내 딸 마리아를 무시하고 정부와 어울리면서 어떻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라고 비판했다. 알폰소 11세는 아폰수 4세에게서 군대를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수녀원에 있던 마리아 왕비를 설득하여 아버지에게 원군을 요청하도록 했다. 원군을 보내주면 레오노르와 그의 사생아들을 추방하고 마리아에게 왕비로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폰수 4세는 이를 신뢰하고 군대를 보냈고 카스티아 포르투갈 연합군은 1340년 10월 살라도 전투에서 나스르마린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알폰소 11세는 적을 물리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레오노르를 계속해서 총애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어머니를 경멸하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페드로는 산티아고 기사단장 바스코 로드리게스 데 코르나고의 저택에서 자랐으며 어머니 마리아의 고문이자 사제인 후안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에게 교육을 받았다. 1340년대에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딸 조앤과의 결혼이 추진되었으나 백년 전쟁으로 인한 잉글랜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었다가 1348년 9월 2일 카스티아로 가던 조앤이 보르도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1350년 3월 25일 알폰소 11세는 지브롤터 탈환 작전 중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알폰소는 엘리케를 총애하였으나 태자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드로가 알폰소 11세의 유일한 합법적인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장기간의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붕괴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나스르 왕조 및 마린 왕조와의 협상 끝에 7월 17일 평화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자신의 가정교사이자 어머니의 고문이었던 후안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를 국내 대신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하였다. 아버지의 유해를 세비야 대성당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치른 페드로는 트라스타마라에서 머무르던 레오노르에게 장례식 참석을 통보했다. 처음에는 위험을 우려해 거부하려던 레오노르였지만 아들 엘리케가 세비야에서 환대를 받자 안심하고 세비야로 떠났다. 그러나 세비야에 도착한 그녀는 오랫동안 원한을 품었던 마리아 왕비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레알 알카사르의 지하 감옥에 갇혔다. 어머니가 감금되자 엘리케는 반감을 키우며 카스티아의 유력한 귀족 후안 마누엘의 딸 후아나 마누엘 데 빌레나와 비밀 결혼을 하고 아스투리아스로 도피하여 추종자들을 모았다. 많은 귀족들이 사생아인 엘리케를 어머니가 포르투갈인 페드로보다 낫다고 여겼으며 포르투갈 귀족 후안 알폰소의 국정장악에 불만을 품어 레오노르와 엘리케를 지지하였다. 1350년 8월 중순 페드로가 중병에 걸려 몇 일 동안 사경을 헤매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사망할 경우 알폰소 11세의 조카이자 페드로의 사촌인 토르토사의 페르난도 후작을 왕위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카스티아 왕위를 포기하고 상당한 영토를 얻은 대가로 페르난도 4세와 왕위 계승 전쟁을 벌였던 알폰소 데 라 세르다의 후손인 후안 누네스 데 라라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몇 일 후 페드로가 회복되자 이러한 논의는 중단되었으나 페르난도와 후안 누네스 데 라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페드로 정권에 의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1350년 11월 말
후안 누네스 데 라라가 부르고스에서 3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에 그의 측근인 가르실라소 2세대 라베가는 주군이 페드로 왕에 의해 암살되었다 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페드로 왕은 즉시 진압에 나서 1351년 5월에 부르고스를 함락시키고 가르실라소 2세를 체포하여 기사들에게 길거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도록 했다. 또한 후안 누네스의 3세 아들 누뇨 디아스 대 하로의 영지를 몰수했다. 누뇨는 바스크 지방의 베르메오 마을로 도망쳤으나 2년 후 그곳에서 요절했다. 페드로는 바야돌리드 코르테스에 참석하여 후안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의 지시에 따라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유랑민들의 정착을 장려했다. 그는 또한 계절별로 노동 및 휴식 시간을 설정하고 상품과 제품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법행정을 개편하고 상업, 농업, 가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으며 유대인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그들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재정적으로 강력한 유대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자 했다. 당시 마리아 여왕은 바야돌리드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며 레오노르를 전리품으로 삼아 함께 데려갔다. 레오노르는 여정 중 레레나에서 산티아고 기사단의 대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파드리케를 만났다. 파드리케는 마리아에게 세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요받고 이를 수행한 후 레오노르와 이별 인사를 나누었다. 코르테스에 도착한 마리아는 레오노르가 귀족들을 선동의 왕에게 반역하게 만들었다며 그녀를 왕국에 해를 끼치는 질병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코르테스에 모인 사람들은 마리아 왕비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들여 레오노르를 반역자로 몰아 텔라베라 데 라 레이나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마리아 왕비는 1351년 여름 아들의 승인을 받아 레오노르를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엘리케는 아스투리아스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한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히혼을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아빌라와 오비에도를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세력 확장에 실패했다. 1352년 6월 토벌대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자 포르투갈로 망명했지만 이후 페드로의 용서를 받아 카스티아로 돌아왔다. 페드로는 왕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프랑스 왕국과 동맹을 맺을 것을 조언받고 이를 수락하여 1352년 7월에 부르봉 공작 피에르 1세의 딸이자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의 조카인 블랑슈와 약혼하였다. 당시 프랑스의 장 2세 국왕은 잉글랜드와의 전쟁 중 카스티아 왕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참금으로 첫 크리스마스에 25,000길더, 블랑슈가 프랑스를 떠날 때 추가로 25,000길더, 그리고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5만 길더를 지급하여 총 30만 길더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페드로는 이 거액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아빌라, 세풀베다, 세고비아, 레온 등 여러 마을의 수익을 아내에게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랑슈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모든 지참금을 프랑스 왕국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1353년 블랑슈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으며 2월에는 바야돌리드에 도달했다. 그러나 장 2세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약속한 2만 5천 길더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페드로는 결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페드로는 1352년 여름에 이복 형제 엘리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스투리아스로 원정을 떠났었다. 당시 카스티아의 귀족 가문인 파디아, 가문의 마리아 데 파디아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었다. 그는 속으로 블랑슈와의 결혼을 취소하고 마리아 데 파디아와 결혼하길 원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후안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블랑슈와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1353년 6월 3일에 페드로와 블랑슈의 결혼식이 바야돌리드에서 열렸다. 그러나 결혼식 이틀 후 페드로는 블랑슈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그녀를 별궁에 감금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6세가 블랑슈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페드로는 그녀의 명백한 고백에 속았다며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랑슈가 무엇을 고백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약속된 지참금이 도착하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파드리케와 간통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블랑슈는 남편에게 외면당한 후 메디나 시도니아에서 페드로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냈고 결국 아레발로 성에 감금되었다. 1354년 초 페드로는 후안 누네스 데 프라도를 칼라트라바 기사단장에서 해임하고 마리아 데 파디아의 형제인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디아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후안 누네스 데 프라도는 왕의 숙청을 피해 아라곤으로 도망쳤으나 나중에 알마그로로 이동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살해당했다.
이어서 후안 알폰소 대 알부케르케를 해임하고 포르투갈로 송환한 뒤 마리아 대 파디아의 친척들을 주요 직위에 임명했다. 후안 알폰소가 지배하던 플라자 대 메델린을 공격하고 그곳의 장교들이 저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이에 분노한 후안 알폰소 대 알부케르케는 엘리케 왕자의 편으로 돌아섰다. 1354년 봄, 페드로는 레모스, 몬포르테, 사리아의 영주인 페드로 페르난데스 대 카스트로의 딸 후아나 대 카스트로와 결혼하였다. 교황청의 결혼 무효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블랑슈와 사실상의 결별을 이유로 산마르틴 대 쿠엘라르 성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 후아나는 페드로와의 사이에서 아들 후안을 낳았으나 페드로는 곧 그녀에게서 관심을 끊고 마리아 대 파디아와 사랑에 빠졌다. 후아나의 형제 페르난도 루이스 대 카스트로는 분노하여 과거에 페드로의 어머니인 마리아 왕비에 의해 살해된 레오노르의 자녀들과 후안 알폰소 대 알부케르케 그리고 아들에게 권력을 잃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원한을 품은 마리아 왕비와 함께 음모를 계획했다. 1354년 10월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후안 알폰소 대 알부케르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다른 반란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시우다드 로드리고를 기반으로 계획된 반란을 계속 진행하였다. 반란군이 단시간에 카스티아 북부의 대부분을 점령하자 페드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페드로는 아레발로 섬에 갇혀있던 블랑슈를 알카사르 대 톨레도 섬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블랑슈가 톨레도에 도착하자마자 기사들을 설득하여 감옥에서 탈출한 후 교황 인노첸시오 6세에게 페드로에 의한 잔인한 학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동시에 지역 귀족과 시민들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알폰소 11세와 레오노르의 아들인 파드리케는 곧바로 700명의 기사를 이끌고 톨레도로 출발하여 블랑슈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내일 2편의 계속.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